저는 뭐 개인 재산의 거의 한 그런가요? 혹시 끝나고 저도 나를 매장시켜 약속.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항상 가치 투자를 읽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두 분을 모시게 된 저는 이 책의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출판사 이콘의 김수인이라고 합니다. 최준철, 김민국 대표님과 함께하는 한국형 가치투자 Q&A 지금 시작합니다. 자산의 얼마 정도가 재테크에 하면 적정할까요? 저는 뭐 개인 재산의 거의 한 90%가 주식인 셈이거든요. 각자 본인이 생각해서 내가 어떤 부분에 자신이 있고 좋아하고 꾸준하게 할 수 있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이걸 기준으로 해서 비중을 각자 잡으시는 게 좋지, 뭐 하나의 정답이 있다라고 생각하진 않고요. 다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 이상의 어떤 부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생산수단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는 것만큼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거의 100% 사실 본인이 진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를 정확하게 알고 한다면은 저는 그렇게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IMF가 다가올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이 조성되고 있는데 이런 불안감을 어떻게 잠재워야 할까요? 그 불안감 같은 경우에 매크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수록 그 불안감은 더 커집니다. 그리고 저희가 경험적으로 볼 때 매크로보다는 미시적인 그 종목에 초점 맞추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저는 요즘에 공포팔이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보이거든요. 그 많은 방송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여러분들의 이성을 깨우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지 여러분들의 이성을 마비시키려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만 말씀해 주시는 누가 있을까요? 나를 매장시켜. 저는 그렇다고 해서 욕을 먹고 싶진 않습니다. 가치 투자를 위한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은 무엇일까요? 전 딥밸류 종목을 좋아하잖아요. 정말로 딥밸류를 고르는데 안전마진이 크면서 재평가 요소가 많은 종목들을 찾으면 좋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찾는 데 집중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런 종목을 찾는 데 있어서 오히려 동원해야 될 게 저는 숫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겉만 보고 뭐 이게 뭐 좋아 보이니까, 사업이 좋아 보이니까 이런 게 아니고 약간 번거롭더라도 내지는 좀 익숙하지 않더라도 숫자를 보고 검증하는 버릇을 들여야 된다고 봅니다. 가치 투자에서 밸류에이션이 중요한데 초보자들이 쉽게 밸류에이션을 할 수 있는 법이 궁금합니다. 저는 배당 수익률이 그래도 제일 적절한 그 답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하는데, 배당금이 자체가 일종의 시그널 효과, 내가 정말 얼마만큼 주주들을 사랑하는가 그리고 위하는가 그리고 내 현금 흐름이 얼마나 좋은가에 대해서 회사의 자신감을 보여주기도 하는 거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장 안전한 부분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진짜 밸류에이션이야말로 책을 한번 읽고 본인이 한번 해보고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이 그냥 교재라고 생각하면은 책에서 찾으시는 게 이 답변으로 들으시는 것보다는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가치 투자를 지향하는 편인데 매도 기준을 잡는 게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매도에 관한 절대적인 기준 같은 것이 있는지. 언젠가는 팔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안 팔아도 될 종목일수록 더 좋아합니다. 역설적으로 좀 꾸준하게 기대할 만한 것들을 만들어낼 만한 상황, 회사 내지는 경영자 이런 것들을 좀 더 선호하는데 매도를 염두에 두긴 하지만 매도 안 할 만한 종목이 제일 좋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종목들 중에서 지금 5년, 10년 이상 투자하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은데 결국은 전부 다 엑시트를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굳이 꼭 매도를 해야지만 실제로 기업 가치가 올라가고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하면은 계속 따라서 뭐 보유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매도에 대한 걱정은 상대적으로 좀 덜한 경험적으로 매도를 염두에 두고 목표가에 도달을 해서 이거 이 정도면 매도해야지 라고 하는데, 저희도 처음부터 다 알진 못하는데 결국은 팔로우 계속 이제 이 종목을 보면서 계속 나한테 살만한 이유를 제공한다는 느낌이 딱 드는 것들이 점점 거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는, 그게 결국은 장기 보유로 연결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양질의 정보를 알 수 있을지 궁금해요. 저는 주로 주력하는 섹터가 의식, 주, 미, 락이거든요. 그 중에서 미 사업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미 사업이 많이 남거든요. 저는 여성분들이 되게 부러워요. 공부를 어마어마하게 해야지 여성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거에 기본적인 것들까지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자기가 잘 알고 잘 취미로 알거나 그런 분야들은 꼭 직업이 아니더라도 한두 가지 정도는 누구나 갖고 있으니까 그런 거를 한번 곱씹어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 대표가 웬만한 성형외과 가면은 피부 관리 관련된 것들은 역으로 상담을 해줄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노하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피부가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혹시 끝나고 저도 혹시 네, 제가 상담 한번 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야매라는 거예요. 저자께서 생각하시는 과거 발간하신 책과 이 책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일까요? 처음에 발간했던 한국형 가치투자 전략은 제가 행동을 촉구하는 책이었습니다.
그냥 이 정도만 아시고 너무 지금 주식이 싸고 좋은 회사들이 많으니까 편견을 버리고 사세요 라고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지금은 좀 더 정교하게, 그리고 가치 투자도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좀 더 근원적으로 왜 가치 투자가 이렇게 작동하고 이렇게 작동한다고 믿는지에 기저에 깔려있는 생각을 충분히 공감을 하셔야 그만큼의 노력을 기울이시고 좀 더 정교함을 발휘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번 책에는 이렇게 투자하면 좋겠다라는 좀 방법론, 그리고 이거 잘 모르겠지만은 나쁘지 않을걸요? 이런 종목 제시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면, 이번에는 저희가 좀 밸런스를 맞추려고 했던 게, 저희가 무슨 투자의 그릇도 아니고 정말 많은 실패 케이스, 정말 이 종목을 샀던 게 좀 부끄러웠던 이런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실수담이 오히려 저렇게 하면 나는 실수를 하지 않겠어, 이런 얘기들을 해줄 수 있는 게 전작 한국형 가치 투자 전략과 다른 한국형 가치 투자만의 이런 특성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치 투자에 있어 콜라파고스가 어떤 변수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저는 뭐 딱히 그건 일본이 오히려 더 그렇고요. 의외로 한국 기업들이 전반적으로는 시장 자체가 작기 때문에 일본이나 중국에 비해서도 전 세계로 나가려고 하는 의지가 기업인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우리나라가 뭐 갈라파고스 현상을 겪는다 그렇게 보진 않고요. 반대로 아쉬운 거는 국제적인 표준을 우리가 만들어내거나 하기가 좀 어렵다는 거, 그리고 막대한 자본이 들어가는 영역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좀 한계가 있다는 거, 특히 이제 소프트웨어 부분이라든가 이 정도는 모르겠지만 완전히 동떨어져서 간다는 느낌 없고요. 우리나라 국민들만큼 공부 많이 하는 민족이 없습니다. 세상에 인공지능을 논하고 뭐 mRNA를 논하고 이런 그 국민들이 세상에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굉장히 똑똑한 민족이에요. 손절을 해야 하는 경우와 물타기를 해야 하는 경우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결국은 내재 가치와 가격의 차이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느냐, 혹은 내재 가치가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 예를 들면 내재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거겠죠. 내 아이디어가 사라지고 있는,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저는 물타기가 결국 결과로서 성공할 수 있는 부분인 거고, 근데 만약에 내재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데 나만 모르고 그냥 모르는 상태에서 물만 타서 내가 산 낮은 가격이 사실은 떨어진 가치를 반영한 가격에다가 되면 되게 슬픈 거가 되겠죠. 본질적으로는 내재 가치를 중심으로 해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가치 투자의 기간 설정을 어느 정도로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투자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이 그 제대로 발현될 수 있는 기간, 마음속으로는 3년 정도를 보통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3년 정도 되면 그 투자 아이디어가 실제적으로 발현되는지. 근데 3년 지나도 발현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투자 아이디어가 좀 틀렸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시점에서는 주가적인 측면에서 오르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좀 3년 된 시점에서는 그 투자 아이디어를 재점검하는, 내가 생각했던 경제적 해자, 진입장벽 이런 것들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오랜 기간 성공 행보를 걸어오신 가장 큰 비결이 무엇인지 궁금하고 또 배우고 싶습니다. 일단은 워렌 버핏 포함해가지고 어떤 스승분들, 그리고 비슷한 저희 경험과 갈등을 겪었던 분들한테서 과거에 배웠던 경험들이 이렇게 기다리면은 결국 좀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게 상당히 위로가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의 동역자들, 최준철 대표를 포함해서 저희 직원들이 사실은 서로 슬럼프에 빠질 때가 있거든요. 그때마다 이제 서로 붙잡아주는 역할들, 대신 띄워주기도 하고, 진짜 아이디어가 틀렸는지 많이 점검해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힘든 부분들을 넘길 수 있는 동역자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선배들과 동역자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그런 구간들을 잘 넘길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투자 실력을 유지하기 위해 매일 꼭 하는 게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해요. 거의 오전 중에는 내가 관심 있는 종목, 그리고 관심 가져야 되는 종목, 갖고 있는 종목에서 거의 안 놓치고 실시간으로 내가 이걸 다 업데이트한다. 그게 제가 항상 반복하는 루틴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장이나 뭐 경제, 뭐 매크로 이런 거 안 보세요? 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안 본다기보다는 그냥 아는 수준이지 기업에 대해 속속들이 알 정도로 뭐 매크로나 경제를 할 정도의 여유는 없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마지막 질문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질문이 또 남았어요? 네. 끝이 네, 없네. 이게 라디오스타형 마무리 예. 질문인데요. 예. 네, 최준철 대표님부터 네. 이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뭐뭐란 뭐 이런 거 아니에요 혹시? 나에게 한국형 가치 투자란? 꼭 알려드리고 싶은 투자의 방법. 김민국 대표님, 나에게 한국형 가치 투자란? 나의 비밀로.
네, 역시 이 정도 센스 겸비해야 베스트셀러 작가가 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가겠습니다. 오늘 귀한 자리 마련해주신 두 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하고요. 저희 VIP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저는 이콘 출판사 마케팅팀 김수인이었고요. 두 분 최준철, 김민국 VIP 자산운용 대표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